안녕하세요. 스튜디오 엄나잇입니다. 오늘 함께 읽을 책은 티핑 포인트. 말콤 글래드웰이 지었고 이모키 씨가 옮긴 21세기 북스에서 나온 책입니다. 작은 아이디어로 빅 트렌드를 만드는 티핑 포인트. 티핑 포인트란 어떤 아이디어나 경향, 사회적 행동이 들불처럼 번지는 마법의 순간을 가리킨다. 마치 독감 바이러스처럼 모든 이들을 꼼짝 못하게 하는 제품과 아이디어에는 어떤 비밀이 있는가? 저자 말콤 글래드웰은 이 책에서 티핑 포인트의 모든 것을 파헤침으로써 작은 아이디어가 큰 트렌드로 바뀌는 놀라운 과정을 보여준다. 티핑 포인트, 마법의 순간을 만드는 세 가지 규칙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소수의 법칙, 극소수의 사람들이 대부분의 일을 저지른다. 두 번째, 고착성 요소, 작지만 기억에 남을 메시지가 엄청난 결과를 부른다. 그리고 세 번째가 상황의 힘입니다. 환경의 작은 변화가 전혀 다른 결과를 낳는다. 네, 첫 번째 소수의 법칙. 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동네에 좋아하는 식당이 있어서 벌써 6개월째 친구들에게 그 광고를 하는데 아직도 실없는 소리에 그치고 있다. 내 의견이 입소문의 전염을 초래하기에는 충분치 않은 모양이다. 그런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 식당보다 나을 것도 없는 그 옆의 식당은 문전성시를 이루어 찾아오는 손님들을 되돌려 보내고 있다. 왜? 어떤 아이디어와 유행과 메시지들은 점화되는 반면 다른 것들은 불발이 되는가? 핵심은 교육자, 부모, 마케팅 담당자, 사업가, 정책가, 이런 모든 사람들이 무엇을 성취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물음에 들어있는 단순한 두 가지 질문에 대답을 하는 것이다. 첫 번째, 왜? 어떤 아이디어나 행동이나 제품은 전염성이 있는 반면에 그 밖의 것들은 그렇지 않은가? 두 번째, 긍정적이고 바람직한 것들을 전염시키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렇게 유행을 만드는 세 가지 법칙, 소수의 법칙, 고착성 요소, 상황의 힘을 저자는 풀어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소수의 법칙에서 커넥터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커넥터. 내 인생의 커넥터를 찾아라. 부지불식 간에 이뤄진 사회적 관계망을 찬찬히 들여다보면 당신을 사회와 연결시켜주는 한 사람이 나타나게 된다. 그가 바로 당신 인생의 커넥터다. 그가 누구인지 궁금하다면 다음과 같은 관계망을 작성해보자. 1단계. 당신의 친구라고 할 수 있는 40명의 사람들의 목록을 작성한다. 가족이나 직장 동료는 여기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2단계. 우정으로 맺어진 연결 관계에서 궁극적으로 책임이 있는 사람을 식별할 때까지 어떻게 관계가 형성되었는지 각각의 사례를 거슬러 올라가 보라. 예를 들어서 내 가장 오랜 친구인 브루스는 초등학교 1학년 때 만났다. 그래서 나는 그에게 책임이 있다. 나는 친구 니게를 만났는데 그가 내 친구인 톰과 대학 근처에서 살았다. 그러므로 이 경우 톰이 니겔에게 책임이 있는 쪽이 된다. 내가 톰을 만났던 때는 대학교 신입생이던 때로 그가 나를 터치 풋볼 게임에 초대했다. 3단계. 일단 이 모든 연결 관계를 완성시켜 놓고 보면 희한하게도 그런 관계망 사이에 동일 인물이 되풀이해서 나타난다는 것을 알게 된다. 예를 들어서 나에게는 에이미라는 친구가 있다. 에이미의 친구인 케이티가 어느 날 저녁 내가 식사하고 있던 식당으로 그녀를 데려왔다. 내가 케이티와 알게 된 것은 그녀가 나의 친구인 로리사와 가장 친한 친구였기 때문이며 로리사를 알게 된 것은 서로 친구 사이인 마이크 A가 한번 만나보라고 했기 때문이다. 마이크 A는 나의 또 다른 친구인 마이크 H와 같은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알게 되었다. 마이크 H는 내 친구인 제이콥과 정치성이 강한 주간지를 발행하는 곳에서 함께 일했다. 제이콥이 아니었더라면 에이미도 없었다. 이와 유사하게 나는 친구인 사라 S를 1년 전 내 생일 파티에서 만났다. 그녀는 데이비드라는 작가와 함께 참석했고 이 데이비드는 자기 에이전트인 티나의 초대로 오게 되었으며 나는 친구인 레슬리를 통해 티나를 만나게 되었다. 내가 레슬리를 알게 된 것은 그녀의 여동생인 리나가 내 친구인 앤과 친구였기 때문이다. 나는 앤을 옛날 룸메이트인 모우라를 통해 만났다. 모우라가 룸메이트가 된 것은 사라 엘이라는 작가와 함께 일했기 때문인데 사라 엘은 제이콥의 대학 친구였다.
이처럼 제이콥이 아니었더라면 사라 S도 없었다. 이분에게는 제이콥이 커넥터네요. 실제로 40명의 친구 명단을 훑다 보면 그들 중 30명은 이런저런 방식으로 한 사람에게로 귀결되는데 그가 바로 당신 인생의 커넥터다. 우리를 사회적인 서클로 인도해주는 사람들이 바로 커넥터다. 이들은 우리와 세계를 맺어주는데 특별한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다. 무엇이 어떤 사람을 커넥터로 만드는가? 커넥터가 되기 위한 7가지 습관. 많은 사람을 안다는 것은 일종의 기술, 의도적으로 착수해야 하는 테크닉이며 완벽해질 수도 있는 테크닉이다. 그런 테크닉들은 모든 사람을 아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다음은 이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대단한 커넥터가 있습니다. 그 커넥터의 사회적 본능을 참고한 커넥터 되기 습관이다. 첫 번째 습관. 아는 사람들을 만들어가는 과정은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님을 기억하라. 특히 사업 전략의 일환으로 사람들을 수집하지는 말라. 두 번째 습관. 사람을 사귀는 데 있어 공격적인 자세를 버려라. 세 번째 습관. 상대방의 깊숙한 곳에 위치하려고 하기보다는 단순한 관찰자에 가까워지도록 노력하라. 네 번째 습관. 진심으로 사람들을 좋아하라. 다섯 번째 습관. 사람들이 자신에게 계속 끌릴 수 있게 교제하고 상호작용하는 패턴을 습득하라. 여섯 번째 습관. 상대방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들을 기억하라. 상대방의 이름과 주소, 어떤 상황에서 그 사람을 만나는지 자세하게 메모하라. 일곱 번째 습관. 일단 안면이 있는 사람들과의 교제에 따르는 의무를 회피하지 말라. 단 친하지만 무심한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무심한 만남을 즐겨라. 커넥터로부터 입소문의 위력이 나타난다. 네, 하지만 커넥터들만이 사회적인 전염을 전파하는 유일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한다면 잘못이다. 사회적인 전염 현상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의존하는 사람들 중에는 우리를 다른 사람들이나 새로운 정보에 연결시켜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다. 즉 우리 주위에는 정보 전문가와 사람 전문가들이 있다. 물론 정보 전문가임과 동시에 사람 전문가인 경우가 종종 있다. 그런 사람들을 메이분이라고 하는데요. 메이분이란 말은 이디시어에서 유래되었으며 지식을 축적한 자라는 의미이다. 메이분이 전염을 부추긴다. 네, 플로리다 대학의 마케팅 교수이자 메이분 연구의 선구자인 린다 프라이스는 메이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들이 메이분이다. 첫 번째 메이분은 수동적인 정보 수집가가 아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가격을 어떻게 해야 최고로 잘 흥정할 수 있는지 그 방법에만 사로잡혀 있지 않다. 그들이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것은 일단 어떤 식으로 거래하는 것이 최선의 방식인지를 알아낸 다음 사람들에게 말해준다. 그들은 소비자들과 제품, 가격, 가게 등에 관한 문제를 끄집어내어 토론하기를 좋아하며 소비자의 요구에 반응한다. 그러니까 이런 집단을 가격 감시단이라고도 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메이브는 시장의 조력자가 되기를 꿈꾼다. 그들은 쿠폰을 분배한다. 그들은 당신을 쇼핑하러 데리고 간다. 그들은 당신을 위해 쇼핑을 해주기도 한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5배 정도는 더 많은 쿠폰을 나눠준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을 시장으로 연결시켜주는 사람이다. 그들은 시장 내부에서 전문가이다. 그들은 어떤 가게의 화장실이 어디에 있는지 안다. 그것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의 일종이다. 그리고 세 번째 메이브는 사물보다 사람을 좋아한다. 전문가는 사물에 관해 말하고 논의한다. 왜냐하면 사물 자체를 좋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메이브는 대상에 관해 말하지 않는다. 반면 사람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들의 결정을 도와주려고 한다. 이런 사람들이 시장 메이분이 되는 것이다. 메이분은 사회적으로 보다 동기화된 사람들이다. 그래서 그들의 사심 없는 의견 공유가 입소문을 불러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메이분은 입소문으로 전염시킬 만한 지식과 사회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할 것은 메이분은 설득자가 아니라는 점이다.
설득력으로 세상을 뒤흔드는 것은 세일즈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이븐이 된다는 것은 선생님이 되는 것이다. 하지만 이보다 더욱 강조해야 할 것은 메이븐은 학생이 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메이븐은 실제로 정보 중개인이며 그들이 아는 것을 공유하고 교환시킨다. 사회적인 전염이 시작되려면 다수의 사람들이 무엇인가 행동하도록 설득당해야 한다. 사회적인 전염에 있어 메이븐은 데이터 뱅크이다. 그들은 메시지를 제공한다. 커넥터들은 사회적인 고착제이다. 그들은 메시지를 퍼뜨린다. 하지만 여기에는 또 다른 선택 집단, 즉 세일즈맨이 있는데 이들은 우리가 정보에 관해 긴가민가 미심쩍어 할 때 능수능란하게 우리를 설득한다. 세일즈맨은 다른 두 집단만큼이나 입소문의 전염을 발화시키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이 세일즈맨이란 누구인가? 그들은 어떤 이유로 자신들의 일에 그처럼 능숙한 것일까? 성공적인 세일즈맨이 되기 위한 7가지 습관을 저자가 써놨습니다. 첫 번째, 언제 어디서나 활기 넘치는 모습으로 고객들을 대면하라. 상황과 상대에 따라 적절한 인사법을 취한다. 두 번째, 고객을 제2의 가족으로 여겨라. 고객을 또 하나의 가족으로 여기고 고객을 위해 최선을 다할 수 있어야 한다. 세 번째, 지루하지 않은 어투와 적절한 템포로 대화하라. 잠시 뜸을 들이다가도 폭발적으로 토해내는 등 말하는 속도를 조절한다. 때로 여담을 적절하게 활용한다. 네 번째, 고객을 수단으로 여기지 말라. 자신의 직업에 자부심을 갖고 고객들을 도와준다는 사실을 즐기는 것이 중요하다. 다섯 번째, 고객의 요청에 결코 노하지 말라. No, NO 말하는 겁니다. 고객들에게 다른 곳에서는 절대 힘든 서비스와 전문적인 지식을 제공한다. 여섯 번째, 합리적이고 일관성 있는 주장을 펼쳐라. 언제 어떤 고객들의 질문에 맞닥뜨려도 당황하지 않도록 미리 다양한 질문을 예상하여 답변을 준비해 두어야 한다. 일곱 번째, 긍정적인 사고를 하라. 긍정적인 사고는 고객에게 호감을 주며 난관을 극복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무엇이든 시도해보지 않으면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이러한 설득력을 가진 사람들이 세일즈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무엇이 세일즈맨을 위대하게 만드는가? 첫 번째, 사소한 일들이 큰 차이를 가져온다. 뉴스 진행자의 얼굴 표정이나 단순한 고갯짓만으로도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다. 대체로 미묘한 신호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지만 뉴스를 시청할 때와 같이 잠시 방심하는 경우 진행자의 작은 편견이 엄청난 파장을 미칠 수 있다. 두 번째, 비언어적인 것이 언어적인 것 이상으로 중요하다. 말하지 않은 것, 즉 우리가 말하는 방식을 둘러싼 미묘한 상황이 우리가 무엇을 말하는가 보다 더 중요할 수 있다. 단순한 육체적 운동과 관찰이라도 우리가 어떻게 느끼고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엄청난 결과를 미칠 수 있다. 세 번째, 설득은 우리가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에 일어날 수 있다. 사람들은 대체로 확실하고 논리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사고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려고 하지만 자신도 모르게 너무도 임의적이고 사소한 어떤 것들로 인해 설득을 당하기도 한다. 네, 여러분. 어떤 아이디어나 경향 그리고 사회적 행동이 들풀처럼 번지는 그런 마법의 순간을 가리키는 말 티핑 포인트. 오늘은 티핑 포인트를 만드는 3가지 요소 중에 소수의 법칙에 대해서 조금 발췌해서 읽었습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셨으면 공유하기와 구독 그리고 좋아요도 저에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책으로 찾아뵐게요. 스튜디오 엄나이셨습니다.